엑스파일 대변인 사태, 윤석열의 찐 위기, 진짜 위기인가? 네. 자, 이 가장 이 나쁜 일은 어깨동무를 하고 온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윤석열의 대변인이었던 이동훈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것도 열흘 만에요. 근데 이동훈은 조선일보에서 사표를 내고 왔어요. 근데 열흘 만에 윤석열하고 헤어지니까 정말 이제 철저한 백수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뭐 윤석열 그 팀에서 이동훈한테 월급을 준 것도 아니고 사무실도 없어서 별다방에서 사람들 만나고 기자 만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참 가슴 아프긴 한데 이 이동훈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로를 위해서 이동훈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이동훈도 다시 뭐 조선일보는 못 들어가더라도 다른 언론사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헤어지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동훈은 윤석열이 경질을 한 겁니다. 윤석열이 바꾼 거예요. 자, 이게 사람들이 이동훈이 뭐 엑스파일이고 뭐 터지니까 자, 안 되겠다 이러면서 지금 빨리 튀자 이렇게 한 거다.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동훈을 윤석열이 바꾼 겁니다. 경질을 한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런 거냐? 자, 이동훈이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의 대변인이라고 하면서 각종 방송이라든가 이런데 나와 갖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기자들 단톡방에서 기자들이 이제 후배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간사는 중앙일보에서 맡아. 이러면서 완전히 선배 꼰대 역할을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잘못한데, 이거는 그냥 사소한 잘못이라고 저는 치겠습니다. 넘어가겠어요. 근데 이동훈이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네가 언론을 알긴 뭘 알아.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러면서 자기가 막 선제적으로 치고 나간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거, 뭐, 정해졌다. 뭐, 그거는 틀리지 않다. 그리고 27일 날, 뭐, 정식으로 대선 출마한다. 이게 이동훈이 그냥 먼저 막 치고 나간 겁니다. 근데 윤석열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힘에 입당을 할 필요가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좀 더 제가 보기에는 뭐 국힘에서 11월 경선이니까 뭐 9월 정도에 입당을 해도 그건 늦지 않아요. 그리고 윤석열로서도 지금 국힘이라는 당에 딱 해갖고 국힘 윤석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국힘하고 조율할 것도 조율하고 그 다음에 내부 사정도 보고 결국은 이제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입당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볼 때 제가 이렇게 느꼈던 거는 이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반듯하고 참하고 좀 미련하지만 정의롭고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해서 맞설 수도 있고 저는 진짜 거대한 권력과 맞섰습니다. 노무현하고도 맞섰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친박 세력과 그 무수한 의원들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맞섰고 뭐 대통령 되고 나서는 저는 뭐 맞설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통 시민으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윤석열이 이동훈을 픽업을 했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특히 언론계에서 놀랐습니다. 왜 하필이면 둘이 친했나? 아닌데 이런 생각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이 이동훈하고 그 긴밀하게 접촉을 했던 사람들도 의외다. 저거 되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동훈이 물론 한국일보에서 왔지만은 조선일보는 어떠냐? 다른 곳에서 왔어도 그 사람을 부장도 시키고 다 시켰어요. 근데 안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이유도 있고 하여튼 누가 이렇게 추천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윤석열하고는 굉장히 안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동훈의 이제 그 뒷담화도 참 많이 알고 있는데 뭐 그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할 거는 없고 결국은 정치부장으로서 조선일보 정치부장으로서 선택받지 못했던 것이 윤석열 캠프에 조인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이거는 본인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정말 윤석열과 동지애로서 뭉쳐야 되는데 윤석열을 내가 끌고 가겠다. 그리고 이제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애정이 참 많은 것은 좋은데 국민의힘으로 내가 그냥 밀어 넣는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동훈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상록 그 대변인이 지금 모든 거를 이제 컨트롤한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투톱보다는 원톱이 낫습니다. 그리고 이상록의 경우는 윤석열하고 법조 출입 기자를 오래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이 교감이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정리하는데, 윤석열이 이동훈을 바꾼 겁니다. 왜? 이동훈이 아침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 윤석열이 아직 그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다 하면서 딱 번복하는 메시지를 냈죠. 그러고 나서 그날이 18일이었습니다. 윤석열이 둘 다 불러서 잘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이제 이동훈이가 사표를 냈어요. 앞으로 윤석열은 대변인을 내세워서 하지 말고 직접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아, 윤석열이 뭐 토론이 딸린다? 여러분, 청문회라든가, 또 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거 보세요. 치고받고 애드리브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귀를 잡고서 다들 뭐 정치공학적으로 이 사람, 이 아저씨, 이 교수, 저 교수 막 얘기하는데 그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 대선이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게임이죠. 그렇지만은 이 대선은 윤석열 이름으로 가는 나홀로 게임이에요. 나홀로 게임이에요. 그거를 윤석열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화살을 맞던 꽃다발을 받던 그건 내가 받고 내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엑스파일 문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성철이라는 사람, 이 사람 정말 저는요 웃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진짜 민주당의 프락치가 아닌가 싶어요. 자, 송영길이가 엑스파일 있다고 했어요. 근데 추미애는 엑스파일 없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엑스파일이 제대로 있었고 그 엑스파일에 기본이 갖춰져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추미애가 그거 안 썼겠습니까? 어떤 추미애인데 안 썼겠습니까? 어버버하고 별것도 아닌 걸 갖고 계속 추미애가. 근데 추미애하고 이 윤석열하고의 싸움이라는 거는 정말 피비린내 난 거예요. 추미애는 망나니처럼 칼을 들고서 윤석열의 목을 치려고 했고, 윤석열은 온 그 몸을 정말 철갑을 두르면서 그래 죽여봐라 이러면서 그냥 눈을 부릅뜨고, 이거는 여러분 검찰과 법무부 장관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투였어요. 근데 거기서 망나니 칼까지 갖고 휘둘렀던 추미애가 엑스파일이 있었으면은 윤석열을 죽이는데 쓰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썼죠. 거기다가 나중에는 문재인 대 윤석열의 싸움이 됐어요. 청와대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근데도 청와대가 그 엑스파일을 풀질 않았어요. 지금 보세요. 청와대 8.15 때 박근혜 풀어준다 이러면서 간 보고 그거 UPI에 허범구라는 매우 유능한 기자한테 딱 보이고, 아직도 그 기사는 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성철이는 X파일 삭제했어요. 정말 삭튀하고 먹튀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좌관 정치를 믿지 않습니다. 이 보좌관이라는 사람들 중에 진짜 훌륭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모시고 일했던 저의 사무실에 있었던 보좌관들은 지금 정말 존경합니다. 그들은 용감했고 그들은 헌신했고, 저한테 헌신한 게 아니라 나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성철이라는 사람, 솔직히 말해서 이 장성철뿐만 아니라 이 김무성 의원실에 있었던 보좌관들은 너무나 정치공학적으로 무슨 구미호를 내진지 정치 능구렁이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고용했던 건 김무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성철이 말한 거는 저는 김무성하고 상관없다. 자, 엑스파일 대변인 사태, 윤석열의 찐 위기냐? 무슨 말씀을, 그냥 스쳐가는 바람일 겁니다. 잘 나가게 되면은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거죠. 엑스파일 안 나오는 게 더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므로 윤석열의 위기가 아니다, 이거를 딛고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은. 이렇게 여러분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